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쓰고 발표를 하게 만드는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디넵 오디세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꿈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로 커나가는 것을 돕겠다는 스몰빅 클래스의 철학을 전하고, 동시에 디넵을 함께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성장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에 디넵에 참여했던 한 학생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발표나 말하기, 스피치에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했던 친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디넵 3주차 때 순서가 되어서 발표를 하게 됐고, 어머님은 그 수업 시간 동안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어머님이 근래 보신 얼굴 중에 가장 해맑게 웃는 표정으로 아이가 방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발표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 시간에 형, 누나들이 이런 점에서 참 멋진 꿈인 것 같아, 이런 점에서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와 같은 응원과 지지의 피드백을 줘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그 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넵 오디세이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학급에 날 때 자발적으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신의 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실제 디넵이 끝나고 연설에 자신감이 붙어서 학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가 끝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묻는 설문 피드백 질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발표할 때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의를 통해 막 대단한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스피치 학원처럼 집중적으로 스피치를 보완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학창 시절에 글쓰기와 발표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동네에 있는 논술 교습소를 다닐 때였는데요. 이제 5명이서 논술과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선생님은 제가 매주 써온 글을 진지하게 읽고 꼼꼼하게 읽어주시고는 야, 승우야, 너는 정말 글을 잘 쓰니 기자를 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의 토론이나 발표를 들으실 때는 그 누구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그건 선생님도 생각을 못 해봤던 지점인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며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그 수업에 가는 시간을 어느 때보다 기다리게 되었고, 아무리 바빠도 그 수업만큼은 한 번도 숙제를 빠지지 않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은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나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실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고, 군대를 다녀와서도 주변에 영어도 너무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학점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왜 이렇게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 라고 생각하고 좌절할 뻔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공 수업에서 어느 교수님께서 제 레포트를 보시고는 레포트에 코멘트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승우군, 축하합니다. 아주 훌륭한 페이퍼입니다. 별로 지적할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페이퍼여서 읽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뛰어난 자질이 있는 것 같으니 향후 학자가 되든 아니면 학문과 무관한 직장을 갖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글쓰기와 관련된 거라면 이러한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 코멘트를 받은 이후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고, 정말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정도로 공부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저는 다음 학기에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전액 장학금이라는 걸 처음으로 받아보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아마 평생 갈 기억과 자신감을 만들어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학생 때 선생님은 고작 중학생인 제 글과 발표를 그 어떤 어른의 글과 발표보다 진지하게 읽고 들어주셨습니다. 또 대학교 때 은사님께서는 고작 학부생인 제 글을 읽으며 즐거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꼼꼼하게 제 논지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때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서 아이들이 D냅 수업을 좋아하게 되고 발표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내 글을 진지하게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발표를 듣고 나의 꿈을 왜 응원하는지, 왜 지지하는지, 왜 당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내가 쓴 글을 읽고 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당신이 바꿀 세상이 어떤 점에서 설레고 기대가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누구인들 그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고 싶고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쓰고 발표를 하게 만드는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무엇보다 진지하게 나의 글과 말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꿈과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갑작스럽게 그 이전의 모습이 무색할 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꿈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관심과 꿈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진지하게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꿈이 뭐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질문하는 어른들에게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라는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식으로 꿈을 묻는 어른들의 어떤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렇게 꿈에 대해 물었을 때 아이들의 답이 어른들이 원치 않는 것이거나 혹은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일 때의 어른들의 반응 때문인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가 꿈이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부모님들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라는 직업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반대로 의사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아이의 생각을 유도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게 나의 꿈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꿈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로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아마 그 연예인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또한 이것이 아이들이 꿈을 말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하나 더 있는데요. 어른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꿈이나 장래희망은 어떤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꿈이나 장래희망에 접근하는 방식은 어른들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꿈을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혹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로서 접근을 합니다. D냅을 함께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친구는 잘못된 소통으로 인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걸 막고 싶어서 통역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쓴 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어서 작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을 다른 학생들도 더 재미있고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가지는 것,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관점으로 꿈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른들은 그 직업으로서의 꿈이 어른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꿈인지 혹은 성장성이 있는 꿈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어떤 걱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아직 그런 생각들을, 어른들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꿈은 그런 것이 아니며 더 중요한 건 그 어른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몇 년 단위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 어른들이 살던 세상과 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 가진 꿈을 더 진지하게 들어주고 왜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생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가 자발적으로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다면, 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꿈을 잃지 않고 더 그 꿈을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존재인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글과 이야기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꿈을 진지하게 응원하고 들어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2017년에 미국에서 한 소년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9살의 잭 데이비스라는 소년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인간과 로봇이 우주를 탐사하면서 지구와 외계가 서로 오염시키는 걸 막는 일을 하는 행성보호관이라는 직무에 입사 지원을 하며 자필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서에는 자신이 이미 우주와 외계인 관련 영화를 많이 보며 우주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누나가 나를 외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외계인과 소통을 잘할 수 있고 또 어리기 때문에 외계인처럼 생각하는 걸 금방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의 적임자라는 이유를 써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즉 자신의 강점을 생각하게 된 거죠. 물론 어른들이 볼 때는 참 황당할 수도 있고 유치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나사의 채용 책임자는 아이의 꿈을 그저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년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잭, 우리가 뽑는 직책은 달이나 화성 등 행성에서 샘플을 가져올 때 묻어날 수 있는 미생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또 지구에서 묻어난 세균 때문에 다른 행성과 태양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란다. 나사는 미래에 우리를 도와줄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항상 찾고 있단다. 잭,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렴. 언젠가 나사에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저는 이 답장을 받은 잭 데이비스라는 소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도 이 아이는 이 기억을 평생 간직한 채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또한 훗날 꿈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꿈을 지지받고 응원받고 인정받았던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또한 이처럼 아이의 꿈이 아무리 허무맹랑하더라도 그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실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 중에도 우주를 꿈꾸고 우주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잭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소년처럼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자신의 꿈을 지지받고 응원받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친구들과 자신의 꿈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잭 데이비스처럼 실제 나사에 입사 지원을 해보는 코스를 직접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일명 나사 유니버설 리더 코스입니다. 우주를 꿈꾸는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의 씨앗을 잊지 않고 그 순수한 문제의식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된 디넵의 두 번째 코스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로켓을 쏘아 올린 것처럼 또 훗날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고 우주로 가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Minwoo, and my dream is to become a teacher. I want to create a world where all children are friendly with science. So, the problem I want to solve is to educate children who are not interested in space to have curiosity and interest in the universe. 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송영범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새로운 원자 발견. 나는 양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자 발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원자 무기 사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My name is Yeji Choi. I want to become an astronaut who makes a happy world everyone. Nice to meet you.
I will do my best to do whatever is given to me to put a good dent in the universe. Universe for all. 완성된 입사 지원서를 메일로 나사에 보내보겠습니다.